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외부 정보를 통제했기에 가능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더 적극적인 공공 외교 정책을 펼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가 북한에 대한 공공 외교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D&I 북한 담당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 침해와 외부 정보 통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이어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They rely on systematic abuses of human rights, among a range of other crimes, and including this control of information, to enable this really, really poor country to be one of only a handful of countries in the world that has both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2018년 퇴임한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미국이 강력한 공공외교를 펼쳤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국 내 탈북민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1년 가까이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지냈다면서 미국과 북한의 정부 간의 소통이 멈춘 상황에서 북한과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적인 비정부 채널을 발았다고 말했습니다. In early 2000, I remember when U.S. government was mainly debating whethe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WMD issue or leadership plans and intention issue. I thought at the time we really need to know more about how public in North Korea feels about this issue.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과거 30년 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모든 가능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북한에서 아래에서 위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we do have to continue, while we're probing that we need to continue with sanctions and deterrence and counter-proliferation efforts, but these measures are not enough. With these measures in place, the U.S. must also focus on public diplomacy and ways to weaken the regime's grip and transform the regime's relationship with its people, as we've been talking about thus far. 또 이 같은 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추진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공군이 합동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경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경계 감시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군이 이달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합동 공중 단속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 작전은 2018년 이후 9번째로 호주 공군은 유엔군 지휘협정에 따라 일본 오키나와 미군 가데나 공군 기지를 이용해 해당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작전에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함께 참여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국과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8월 12일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청년들에 대한 문화 단속과 처벌, 강제 노역을 더욱 강화해 국제기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지도자들은 12일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과 행사를 통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최일선에 있는 만큼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세계 건설에서 젊은이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Young people must be included at all levels of dialogue, as we are doing here at the United Nations, and also policy making, and be put at the center of such discussions in order for thes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be achieved. 유엔은 1999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회의 권고에 따라 매년 8월 12일 세계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각국 정부에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적극 펼치도록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유엔의 권고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세계 청년의 날에 앞서 지난 2일 발표한 북한 청년들 결코 독재 정권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구상의 정권 차원에서 청년들의 고열을 짜내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무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청년 시절에 수령을 옹호 보위하는 총포탄 연습만 하다 보니 북한 청년들 대부분은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자포자기하며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특히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라는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주요 건설장과 탄광, 농장 등 험지의 자원에 일할 것을 독려하면서 인간 개조론까지 꺼내들며 옷차림과 머리단장, 한국식 말투 등에 대한 대폭 강화된 처벌을 공개했습니다. 고등중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작업 현장이나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현장에 지금 자발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선전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2030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과는 정반대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꿈을 꺾어야 되고 국가 당과 개인의 정권을 위해서 청춘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바로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을 직접 설명했던 탈북 청년 주일용 씨는 한국의 청년 실업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평등이란 그런 불만보다는 감사함이 더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노력할 수조차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청년의 대를 한 인간의 대를 불리기 위해서 강제로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국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유엔은 지구촌의 15살에서 24살 청년의 인구를 세계 인구의 16%인 12억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음은 지식과 기회가 주어질 때 발전을 위한 긍정적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서한에서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등 유니세프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 금지 면제를 내년 8월 5일까지 연장하고 지난해 6월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미화 441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에 따라 북한 내 최대 14개 군의 주민 약 39만 5천 명과 117개의 타가소, 71개 학교, 44개 병원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응급 분만과 신생아 치료를 위한 인큐베이터와 산소 발생기, 초음파 스캐너 장비 등 의료기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 여파로 물자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유니세프가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2일 대북제재위에 연장을 신청해 사흘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들은 우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대우주기술 개발과 실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10일 발표한 전투 영역으로서의 우주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 적국들의 우주 위협 증대를 경고하고
이들이 미국의 우주 접근과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대우주 지상 기반 무기 등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획득하며 실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은 평화적 우주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우주 프로그램과 추진 로켓이 동일해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대우주 역량은 시험 단계로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은 단순한 위성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만큼 아직 우주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낙후된 기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